양파는 혈관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이것을 한 가지 익숙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위험한 혼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양파를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운 점은 제가 곧 말씀드릴 그 조합이 매일 수백만 가정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바로 그 실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해야 할 중요한 점은 수백만 명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한 식품은 여러분의 식탁에도 이미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부엌에 양파가 자주 있다면 한번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정보를 보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양파와의 한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합은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도록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심장 박동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민호라는 이름의 한 남성, 69세,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선이 길게 이어지며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의료진은 즉시 심장 압박을 시작하고 호흡 보조를 해야 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는 그의 자녀들이 목이 매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단 하나의 단순한 바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기를.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 중 누군가가 심장이나 신장 문제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기도합니다 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후 혈액 검사 결과에서 매우 위험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만약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그 스위치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뛰고 있던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점은 이것입니다. 김 씨는 독을 마신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매일 마신 것은 딸이 선물로 사다 준 양파즙이었습니다. 효심에서 비롯된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그의 약해진 몸을 생사의 경계로 밀어넣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김영수 의사입니다. 신장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응급 상황들 속에서 저는 이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몸을 해치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다라는 광고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십니다.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멈추고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60세의 몸이 30세의 몸처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60년 동안 일해온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새 필터는 더러운 물도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터가 이미 오래되었다면, 거기에 너무 농축된 용액을 계속 부어 넣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필터의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전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속의 칼륨, 황화합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진하게 농축된 즙 형태가 되면 젊은 사람의 몸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특히 60세 이후의 경우에는 그것은 마치 60년 동안 계속 돌아온 공장을 갑자기 새 교대로 쉬지 않고 돌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기계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식탁 위의 지혜는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건강 요령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단지 응급실 침대에 누운 뒤에야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진다면
김 씨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가족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예상하지 못한 어느 밤 응급실 문 앞에 서게 되는 일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이후의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양파와 함께하는 그 조합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기 약 2주 전쯤 대구에 사는 69세 김민호 씨는 여전히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화한 미소로 기억하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해 추석 무렵 서울에서 일하던 막내딸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꽤 큰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매우 또렷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색 양파즙 100% 원액.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양파가 혈관에 좋고 혈중 지방이 높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매일 생양파를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포장된 양파즙을 사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큰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그 양파즙 포장들을 마치 보약처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식탁 위에도 있었고 노인회관에 갈 때 입고 가는 옷 주머니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목이 마를 때마다 물 대신 한 포씩 뜯어 마셨습니다. 하루에 한 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한 포, 점심에 한 포, 저녁에 한 포를 더. 어떤 날에는 4포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이웃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피가 더 깨끗해진 것 같다고, 몸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몸의 조용함은 평온함의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단지 시스템이 과부하에 이르기 전에 잠깐의 고요일 뿐입니다. 김 씨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은 몸 안에서 신장이 이미 지칠 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밭에서 막 뽑아 올린 신선한 양파는 실제로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 안에는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혈관계를 돕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에서 적당히 먹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양파를 갈아서 오래 끓이고 농축한 뒤 포장된 즙으로 만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양파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물에 매우 잘 녹습니다. 양파 한 통 전체를 으깨고 농축하여 즙으로 만들면 칼륨의 양이 일반적으로 양파 한 개를 먹을 때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장은 부엌에 있는 정수기의 필터와 같습니다. 20대에는 필터가 새 것입니다. 물이 조금 더럽더라도 여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사용하고 나면 그 필터는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때 시스템 안으로 훨씬 더 농축된 물이 계속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필터의 구멍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전체 시스템이 버티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은 신장이 아직 건강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와도 소변을 통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감소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절반의 생산 능력만 남은 공장과 같습니다. 원료가 계속 2배로 들어온다면 공장은 과부하에 빠지게 됩니다.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김 씨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매일 마시던 것은 단지 딸이 사준 즙이 아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마치 매일 몸 안으로 농축된 칼륨 용액 3그릇을 붓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기 며칠 전부터 그는 이상한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입 주변이 약간 저렸습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날씨가 추워서 그럴 것이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럴 것이다. 그는 그냥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심하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피가 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많은 질병처럼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집안의 전기 스위치가 과부하에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스위치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칼륨의 양이 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을 지금도 매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딸은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더 건강해지시길 바랐을 뿐인데 가족 중 누구도 건강을 위한 선물이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김 씨 가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60세가 넘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드리십시오. 단 한 번의 공유가 때로는 구급차 한 번을 피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많은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찾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건강즙들을 말입니다. 양파즙, 배즙, 호박즙 모두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좋다라고 광고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이 고마워서 한 포 한 포 끝까지 드시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식탁 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사랑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을 광고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녀나 손주가 양파즙, 배즙, 호박즙과 같은 농축된 즙을 가져온다면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지만은 마십시오. 저는 모든 가정이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조건 없이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신장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젊은 사람에게는 건강한 식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년 동안 일해온 뒤 이미 지친 몸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족 단체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또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부모의 신장은 예전보다 약해졌단다. 그런 농축된 즙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더 부드러운 방식의 돌봄을 선택해 주렴. 그것이야말로 가족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건강은 부끄러워서 숨겨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이해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식탁 위의 지혜는 가족 모두의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칼륨이 몸 안에서 무엇을 하기에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칼륨은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몸속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저절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심장 박동은 전기 신호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리고 칼륨은 바로 그 신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이 하나의 큰 오케스트라라면 칼륨은 지휘봉을 든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휘자가 정확한 박자로 지휘봉을 흔들면 음악은 조화를 이룹니다. 심장 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신호가 올바른 리듬으로 흐르기만 하면 심장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지휘자가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작은 방 안에 지휘자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동시에 지휘봉을 흔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지휘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지휘하고, 어떤 사람은 제멋대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오케스트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음악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으로 보내지는 전기 신호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질서를 잃습니다. 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이 김민호 씨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혈액 속에 쌓인 칼륨이 계속해서
심장 근육을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로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약하게 떨리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가면 심장은 완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의사 김영수로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점은 이 병이 드물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매우 조용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은 복통을 느낍니다. 열이 납니다. 구토를 합니다.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때는 몸이 거의 분명한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단지 이렇게 느낄 뿐입니다. 입술이 약간 저립니다. 팔다리가 조금 약해집니다. 젓가락을 잡는 손이 약간 서툴러집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한가 보다. 그리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 씨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잠든 사이에 심장이 멈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과도한 칼륨을 조용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몇 시간 후면 신장이 남은 부분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경우에는 신장은 오랫동안 가동된 공장과 같습니다. 생산 능력이 줄어듭니다. 어제 먹은 것이 24시간이 지나도 아직 다 걸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농축된 칼륨을 계속 섭취한다면 이미 물로 가득 찬 관에 다시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시스템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년의 건강을 두고 운에 맡기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은근히 타오르고 있는 집에 기름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은 몸 안에서 벌어지는 나트륨과 칼륨의 줄다리기에 있습니다. 양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에는 나트륨, 즉 소금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칼륨이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균형이 더 이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신장 안에서는 일종의 압력의 줄다리기가 일어납니다. 신장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너무 강하게 흐르고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오래된 관은 결국 새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생양파 한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냉장고 문을 열고 아깝다는 생각에 그대로 한 입 베어 먹은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영양이 아깝다는 생각이 신장의 수명을 조용히 줄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각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더 현명한 조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한국인의 식탁 위에 있는 또 다른 습관입니다. 많은 60세 이후의 분들이 매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장을 2배로 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양파의 좋은 점을 지키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고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전 이야기를 들으신 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엌에 있는 양파를 전부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양파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조리하면 양파는 몸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혈관 속 작은 관들을 조용히 청소해주는 기술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신장의 여과 공장이 과하게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주 간단한 양파 준비 방법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여러 큰 병원에서 영양 전문 의사들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조용히 안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담가 칼륨과 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들으면 매우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엌에서 양파 한 개를 가져옵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얇게 썹니다. 가능한 한 얇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얇게 자르면 표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건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둥글게 뭉치기보다 펼쳐 놓아야 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얇게 자를수록 불필요한 성분이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깨끗한 찬물을 담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썰어둔 양파를 모두 그 안에 넣습니다. 최소 20분 정도 담가둡니다. 기다리는 동안 물을 한 번 더 갈아준다면 효과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작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에 잘 녹는 성분인 칼륨과 인이 천천히 양파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성분들은 물에 녹아 밖으로 제거됩니다. 여러 영양 관찰에 따르면 이 양은 약 40에서 60%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방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전자 안에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을 붓고 가볍게 흔들고 더러운 물을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이 더 깨끗해집니다. 물에 담근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힘들게 일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일부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담그면 좋은 영양소도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양파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케르세틴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이 더 원활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화합물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르세틴은 물에 많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담가 두어도 대부분의 케르세틴은 양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일부 씻어내고 혈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화살로 두 가지 목표를 마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일상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물에 담근 뒤에는 양파의 강한 매운맛을 만드는 알리신 성분이 일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파가 위장을 덜 자극하게 됩니다. 매운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아삭한 식감도 더 편안해집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본 많은 분들이 아주 단순한 말을 합니다. 훨씬 먹기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20분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위한 작은 투자와도 같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가 막히기 전에 교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정수기가 더 오랫동안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노년에는 복잡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의 작은 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늘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선택은 각자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장은 여러 교대를 거쳐 일해온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 공장은 단지 주인이 올바른 스위치를 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사실 매우 작은 일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혹시 일어나실 수 있다면 부엌으로 가보십시오. 양파 한 개를 가져옵니다. 얇게 썹니다. 찬물에 담가둡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선물은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 매일 조용히 일하고 있는 신장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점이 되면 물에 담가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진 양파는 거의 준비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약 양파만 먹는다면 그것만으로는 신장의 부담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직 주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이 그 식사가 신장을 돕는지 아니면 신장을 힘들게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무엇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짠 된장이 아닙니다. 진한 양념장이 아닙니다. 또한 불판에서 아직 기름이 끓고 있는 고기와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많은 가정 부엌에서 매우 익숙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연 발효 식초입니다. 듣기에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경우 특히 신장을 걱정하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그 부드러운 신맛의 액체가 때로는 몸이 더 편안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작은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는 단지 신맛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연 발효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같은 여러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교통을 조절하는 사람과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이 나면, 떡을 먹으면 혈당은 보통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신장은 마치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는 여과 공장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혈액은 더 진해지고 여과 압력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장은 힘을 주어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 해 계속되면 신장 안의 여과관은 조금씩 마모됩니다. 그래서 당뇨와 신장 약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양파를 약간의 자연 식초와 함께 먹으면 밥과 전분 속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다. 압력이 조절된 밸브를 통해 흐르는 물처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때 신장은 더 이상 당황하며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야간 근무가 줄어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 짠 소금이 신장의 관을 점점 조이는 밧줄과 같다면 식초는 그 매듭을 풀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식탁 위에서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철학은 늘 분명합니다. 건강은 부엌에 있습니다. 처방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매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앞에서 찬물에 담가두었던 양파를 준비합니다. 물을 잘 털어냅니다. 이 과정은 칼륨과 강한 매운맛을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깨끗한 유리 용기나 밀폐 용기를 준비합니다. 양파를 모두 그 안에 넣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자연 발효 식초를 부어 넣습니다. 양파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붓습니다. 양파가 위로 떠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로 떠 있는 부분은 산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의 오래된 습관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넣고 싶어집니다. 또는 간장을 조금 넣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한 절임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탕을 넣으면 혈당이 다시 올라갑니다. 간장을 넣으면 소금이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방금 관을 청소해 놓고 다시 모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한 식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용기를 잘 닫습니다. 냉장고에 약 5일에서 7일 정도 보관합니다. 그 시간 동안 식초의 약한 산이 양파의 여러 층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양파의 조직은 부드러워집니다. 강한 매운맛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부드러운 신맛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속이 편안한 설탕 한 알도 넣지 않은 식초 양파를 갖게 됩니다. 바로 식초에 절인 양파입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소박한 음식이 몸을 가장 오래 지켜줍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짠 김치를 더 집기보다 또는 소금이 많은 절인 반찬을 더 먹기보다 식초에 절인 양파를 3조각 또는 4조각 정도 밥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입맛이 더 가벼워집니다. 위장도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몸이 마치 등에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더 편안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짠 양념 대신 식초 양파를 식탁에 올리는 순간 식탁도 함께 달라집니다. 몸을 지치게 하는 식사가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는 식사가 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의 작은 결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사이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생양파를 짠 된장에 찍어 먹으면서 자신의 신장이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차가운 인터넷 알고리즘도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식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한 가정이 너무 늦기 전에 습관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신장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멀리하고 조용히 신장을 지켜주는 친구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노년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몇 가지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지치게 하는 3가지 요소를 이야기했고, 신장이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2가지 친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정보가 많아서 기억이 조금 복잡해졌다면 바로 이어지는 정리 부분에서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마음 깊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저는 신장을 평온하게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를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농축된 양파즙입니다. 수원에 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김영민. 올해 69세입니다. 지인이 아침마다 진한 양파즙을 마시면 몸에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파 몇 개를 한 번에 짜서 작은 컵 한 잔으로 만들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불과 몇 주 후 몸이 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분쇄기가 아닙니다. 너무 농축된 것들은 때로 정수기에 소금 한 포대를 한꺼번에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터가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생양파를 먹고 소금이나 짠 된장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이선희 72세입니다. 매일 생양파를 된장에 찍어 드셨습니다. 양파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금은 마치 수도관에 모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이 막히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째입니다. 고기 기름에 구운 양파입니다. 대구에 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박진우 71세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기름에 볶은 양파를 함께 먹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뜨거운 기름과 짠 소금이 함께 결합하면 마치 기름 찌꺼기가 수도관 벽에 달라붙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층일 뿐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또 지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 3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신장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주 간단한 2가지 습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양파를 찬물에 약 20분 정도 담가두는 것입니다. 얇게 썹니다.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에 넣습니다. 약 2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그 시간 동안 일부 칼륨과 강한 황화합물이 물로 녹아 나옵니다. 마치 사용 전에 정수기 필터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2번째 습관입니다. 소금 대신 자연 발효 식초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부드러운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을 조금 느리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도 야근을 하듯 무리하게 일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계속 가동되어 온 정수 공장의 압력을 줄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2가지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엌에서의 작은 결정 하나가 인생의 10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주의하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위장이 아프면 소리를 냅니다. 폐가 불편하면 기침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밤새 일하는 공장이지만 고장 경고등을 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장이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쉬고 계시는 동안에도 신장은 여전히 한 방울 한 방울의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끈기 있게, 불평 없이. 그래서 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을 덜 힘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믿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아주 작은 선택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금 덜 짠 한 입의 음식, 조금 더 현명한 습관 하나,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것들은 마치 작은 벽돌 하나하나처럼 10년 뒤에 미래를 쌓아 올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세월이 차가운 병실에서 흘러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혈액 투석 기계 소리 옆에서 말입니다. 저는 다른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햇살이 부드러운 어느 공원의 오후, 60세 이후의 분들이 여전히 안정된 걸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봅니다. 그것이야말로 100세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엌에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이렇게 결정하신다면 나는 내 신장을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댓글 아래에 건강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한 줄의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지혜를 선택하는 공동체입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건강이라는 두 글자 하나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의사 김영수입니다. 언제나 60세 이후의 분들 편에 서서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지만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